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밤 이제 오픈 AI의 이제 샘 올트먼이 이제 닷컴 버블 때처럼 아무래도 AI 주식들이 좀 고평가가 된 것 같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좀 테크주 중심으로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도 국내 쪽은 사실 이미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추세선을 어떤 방식으로 그려봐도 지금 사실 추세가 이미 꺾인 상황이죠. 기준선도 이미 돌파가 됐고 밑으로 하향 돌파가 됐고, 오늘 그나마 이제 50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 이때까지의 상승 추세는 아마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이게 과연 그냥 잠깐 요만큼의 되돌림일지 전체적인 상승의 되돌림일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다 살펴보면은, 일단 밸류에이션부터 보면은 코스피 일드 갭입니다. 일드 갭 계속해서 고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고요. 페드 모델도 여전히 계속 고평가 영역입니다. 긴 시계열로서 봤을 때 페드 모델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 쪽 일드 갭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실 고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일드 갭이나 코스닥 페드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 이제 LD갭 먼저 살펴보시면 오히려 코스피가 조금 더 고평가다라는 거를 사실 LD갭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밸류는 비슷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것만 다 보면은 ISM 이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지수가 일단 다 하향 추세긴 하고요. 추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핏 지수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는 사상 최고점을 가리키고 있다. 상당히 고평가인 거는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국내 쪽 이제 크레딧 보면은 이제 여전체가 조금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회사채 스프레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강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아직까지는 강세인데 좀 여전체가 살짝 돌아서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쪽 이제 BEI 기대 인플레이션은 크게는 변동이 없었고, 실질금리도 크게는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었죠. 고양이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가 푹 빠졌다가 다시 이제 PPI가 높게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게 크게 금리가 변동이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가지고 크게 위아래 변동이 있었지만 이제 절대값 수치는 크게 바뀌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쪽 금리가 오히려 실질 금리가 조금 최근 빠졌던 게 다시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수급 쪽 살펴보면 이제 S&P 상업용 순 포지션, 롱 포지션이 살짝 늘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살짝 좀 증가가 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전히 밸류에이션 금리 감안하든 안 하든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싼 영역이다라고 보여주고요. DX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수급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좀 매수하던 게 이제 확 최근 들어서 꺾이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긴 시계열로는 사실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장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조금 선물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 대비로는 한 5천억 가량 정도 증가가 되면서 22조 1000억 정도 가량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 살펴보면은 코스닥 S&P 대비 코스피 200 대비해서 코스닥 계속 열이하고요. S&P나 나스닥도 살짝 열이하다.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웃퍼폼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 아웃퍼폼 하는 수준이 많이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은 거의 코스피 200하고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WTI는 많이 열이가 됐고, 대부분 섹터들이 약하고, 그나마 기계 정도. 특히 이제 좀 증권이 좋았었는데, 확실히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많이 좀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결국 저번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주도주가 무너지면 사실 그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나머지 추세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다 이제 좀 한번 이렇게 고점을 치고 지금 꺾이고 있는 추세인 게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대비해서 연준 이제 BS 재무상태표 움직인 거 보면은 지급준비금이 계속 지금 국채가 발행되고 있다 보니까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124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TGA가 증가하면서 이제 833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RRP 같은 경우 437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이 국고 발행량 분만큼 이제 RRP가 조금 감소를 했고요. 온 RRP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순유동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8 정도가 오히려 증가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운지수들 살펴보면 BDI는 소폭 하락을 했고 SCFI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 순유동성은 아직은 큰 폭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 정도 보실 수 있겠고, 조금 추가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밑으로 가면서 한번 보시죠. 잠시. 연준 자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ALM 이제 결국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미스매칭 되다 보니까 자본이 지금 계속 깎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채 쪽은 듀레이션이 짧고 이제 자산 쪽이 듀레이션이 길다 보니까 만기 미스매칭으로 좀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지난주에 방송을 하려 했다가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 CPI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 없지만 이제 ISM 서비스 업 이제 PMI 같은 경우가 이미 고점을 치고 있습니다. 고점을 쳤다기보다 반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우 동행하고, 사실 ISM 서비스업이 더 먼저 2주 정도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지표인데 이제 결국 이미 튀어 있고, 이게 사실 관세가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냥 담당자들한테 이게 서베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선행을 하는 거고, 상당히 방향성이 비슷한데 지금 이미 PMI는 지금 튀어가고 있다. 그게 이제 사실 CPI는 좀 낮게 나왔지만, 근원도 높게 나왔지만 이제 결국 그게 PPI에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PPI가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 CPI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생산자 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다시 리스크 온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장이 온이 아니라 이제 리스크 오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시장이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보시면은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계속해서 좀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쭉쭉 다 넘어가서 정부 부채도 많고 SFR 빼기 EFFR도 사실 계속해서 사실 플러스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계속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결국 국채 발행되고 있는 거 일단 보면은 일단 T빌은 그래도 꽤나 양호하게 발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국채를 많이 찍었어야 되는데 그나마 T빌은 좀 많이 찍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4,249억 달러 정도 이제 18일까지 찍히면서 이제 4,421억 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장기채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결국
오늘 올해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해서 한 7% 정도 총 찍어야 된다. 그리고 요게 이제 결국 찍히면서 장기제까지 다 찍히면 이제 사실 계속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 TGA가 증가가 될 거고, 이때까지는 이 TGA가 감소가 되면서 유동성이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 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RRP가 없죠. 이제 338억 달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이제 버퍼가 많이, 그러니까 결국 저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현금이 이제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술적 지표들 뭐 살펴보면은, 추세 쪽을 살펴보면은 일단 뭐 꺼지는데 조금 걸리는데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타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빠지는 추세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국고나 3년이나 미국채 10년은. 근데 다만 우리나라 10년 같은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고요. 뭐 달러나 이제 삼성이나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롱추세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돌아선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점수화로 시켜보면은 일단 국고 3년은 아직까지는 롱은 롱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 10년은 중립,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은 이제 소폭의 롱,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롱,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롱,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롱,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소폭의 롱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는 뭐 없죠. 이제 뭐 추세가 특별하게는 뭐 얘기를 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쭉 다 넘어가죠. 뭐 특별하게는 없고, 국고 10년도 특별하게 뭐 얘기를 드릴 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격도 특별하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이 있죠. 목요일 날. 이제 아마 그때 좀 금리가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에 따라. 근데 뭐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비둘기적으로 나오기가, 이제 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비둘기라 하고, 이제 금리를 결국 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이제 매파라고 하는데, 이제 비둘기적인 의견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냥 물가가 아니라 이제 서비스 쪽의 물가가 계속 많이 반등을 하고 있어서 뭐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50일로는 조금 상단을 치긴 했고요. 나머지로는 뭐 여기도 잠시만요. 좀 끊기긴 하는데 뭐 이격도 특이사항은 없고요. 사실 달러도 뭐 2평 같은 경우에도, 2평이 아니라 RSI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계속 사실 환율은 지금 오르고 있죠. 거의 1,400원 근처까지. 그래서 ATR은 뭐 아직까진 벌어지진 않았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50일은 모였다가 내려왔고 200일도 모였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서 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영역에 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격도도 상당히 높은 레벨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도 아직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벌어지면 좀 위험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RSI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끊기긴 하는데, 보시면 RSI 같은 경우 뭐 일단 좀 고점을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RSI로 봐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도 50일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격도도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변동성까지 커지니까 더 안 좋아 보이고요. 사실 ATR도 벌어지고 있어서 거래량은 다만 아직까진 떨어지고 있어서 뭐 요거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RSI도 내려오는 추세라서 이것도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일 안 좋아 보이죠. 지금 보면은 50일, 200일 다 모였던 게 다 이탈을 했고 벌어졌던 거가 이제 여긴 또 모이고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제일 안 좋아 보이는 모양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격도도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가 계속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ATR도 벌어지고 있는 모습 뭐 좋아 보이지 않고요. OBB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뭐 RSI는 뭐 보지 않아도 충분히 고점을 치고 빠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이제 한번 데이터로 보시죠. 네. RSI는 고점을 찍고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벌어졌던 게 모였던 게 내려가고 있고 모였던 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아주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뭐 좋지는 않은 그런 모양새다 라고 뭐 RSI도 그렇고 뭐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꺼지고 나면 이제 다른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 살펴보면은 이제 금도 이제 롱 추세가 좀 꺾이긴 했고요. 바로 그냥 보면은 이제 다 애매하죠. WTI면 오히려 쇼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이제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골드 중립으로 돌아왔고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골드 같은 경우 이제 금 같은 경우 살펴보면 여기 모였던 게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 같은 경우 그래서 좀 다시 이제 하방으로 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뭐 지금은 중립이긴 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RSI 같은 경우에도 쭉쭉 보시면은 약간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계속 끊기기는 하는데 잠시만요. 네. WTI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긴 합니다. 이게 뭐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보면은 뭐 기준선 이탈 정도는 뭐 특별하게 뭐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뭐 OBB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뭐 사실 특별한 모습은 뭐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잠시 네. 쭉 다 지나가서 RSI만 보고 넘어가면은 오늘 아주 좀 뭔가 끊기긴 하네요. 저 요즘 좀 컴퓨터
아니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이 좀 이상하긴 하던데 아무튼 뭐 그것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WTI, RSI 살펴보면은 뭐 많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뭐 추세가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가 아니죠, 이제 코인하고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다 중립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제 비트만 약간 롱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비트코인은 중립, 이더리움만 조금 롱, 나머지 또 이제 리플도 중립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모여져 있고 모여졌던 게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RSI가 여전히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모였던 게 내려오고 모였던 게 이제 아직 뚫리진 않았지만 내려올랑 말랑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한번 지지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뚫리고 나면 상당히 좀 위험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리플 같은 경우도 똑같죠. 이제 모여있다가 내려오고 모여있다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도 일단 추세가 지금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 꺼지고 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들을 한번 보면은 이게 꺼지는 것도 좀 오래 걸리네요. 지수들을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좀 숏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20분봉상으로는 다 숏으로 돌아갔고 일봉만 아직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도 아직까지는 롱으로 더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지고요. 근데 이제 추세로 한번 보죠. 그래서 일봉으로 추세로 보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나스닥은 롱입니다. 아직까지는 롱이고 S&P도 아직은 롱이다. 네, 롱의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고 코스피 200은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중립이 아니라 숏인가요? 중립이죠. 아직까지는 중립이고 코스피는 숏으로 돌아왔네요. 코스피는 숏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중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빅스는 아직까지 뭐 변동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빅스는 아직까지는 롱이다 라고 외치고 있고요. 아직 변동성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이 아니라 이제 나스닥 120분봉 현물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좀 특이사항이 요건 있네요. 이제 모였다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격으로는 뭐 크게는 이상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RSI도 그렇고 한번 뺐다가 이거는 반등하는 그 정도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120분봉으로도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일단 좀 RSI가 너무 이제 처박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결국 모였다가 떨어지고 있는 벌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주 추세는 일단 좀 하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격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약간씩 벌어지는데 아직까지 크게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ATR도 벌어지긴 하는데 아직 크게 벌어지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아직은 벌어지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는 감소해서 이게 아직까지 확실히 하방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RSI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 S&P도 뭐 특별히 다를 건 없고요.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쭉쭉쭉쭉 다 넘어가고 여기도 똑같이 변동성은 조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RSI도 뭐 내려가는 추세긴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단기 반등 정도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건 차트 보면서 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워낙 여기도 RSI가 한번 120분봉으로 좀 확 내려왔기 때문에 뭐 꼭 RSI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좀 반등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봐도 뭐였던 게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추세가 이제 확실히 이제 결국은 하방 추세로 좀 바뀌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격도도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장기 같은 경우에도 OBB도 마이너스로 뚫린 상황입니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는 확연하게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르지 않죠. 뭐였던 게 내려오고 확실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커지고 있고 딱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로 보면은 결국 코스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선이 다 깨졌습니다. 뭐 어떤 추세선으로 봐도 이건 이제 다 깨졌습니다. 이렇게 보나 뭐를 보나 추세선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요날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연날이나 요날 19일 정도에는 매도를 했어야 된다. 아무리 여기서 롱으로 끌고 왔다 하더라도 뭐 기준선도 돌파가 됐고 추세선도 깨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파가 되면 뭐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뚫리고 나서 매도했다가 뭐 다시 올라가면 그때 사면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요게 아무래도 요만큼의 되돌림은 살짝 보일 거라 보여집니다. 일단 50일에서 지지가 보였고 여기도 이제 긴 꼬리가 나오면서 사실 빨간 양봉이 뜨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살짝의 반등 정도 주고 이제 다시 꽂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요만큼의 되돌림 정도는 저는 이게 1, 2, 3, 4, 5인 거죠. 이게 1, 2, 3, 4, 5인 거죠. 그래서 되돌림 정도는 한번 좀 주고 빠지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코스닥 150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요 하락 한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락이 되돌림 정도는 한번 주고 다음에 다시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여긴 아직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보면은 이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도 되고 요렇게 그어도 되는데 요렇게 긋는 게 지금 맞을 것 같거든요. 요 두 하단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깨지면 확실히 완연하게 깨질 텐데 여긴 일단 아직 기준선도 안 깼고 요 추세선도 안 깼죠. 그래서 아마 오늘 저는 좀 단기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깨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깨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내일이 좀 깨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선 그거 보면은 결국 아직은 아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깨지진 않았다. 추세가 여기 닫고 하죠. 저점이 이제 여기가 깨지면 무너질 텐데 깨지기 전이라 한번 이 추세선에서 단기 반등 정도는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기준선에 걸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하락이 한 파동인 거고 1, 2, 3, 4, 5로 요거를 되돌리는 ABC 정도 상승 파동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상승인데 조정인 거죠.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단 근데 아마도 뭐 SLR도 있고 해서 저는 뭐 이 전체 하락의 되돌림일지 아닐지 뭐 사실 이건 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은 일단 요만큼의 되돌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요만큼을 되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가 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게 달려있는 게 금리긴 합니다. SLR을 풀면서 결국 금리가 튈 텐데 이제 그게 얼마나 빨리 튀어주느냐 얼마나 심각하게 튀어주느냐가 뭐 사실 물가가 올라도 증시를 좀 망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 싶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갱신을 했죠. 그래서 확실히 증시가 이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다우가 추세는 제일 좋긴 한데 일단 뭐 나머지가 다 안 좋아서 뭐 좀 조심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모습이 보여주고요.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요 구름대 안에서 언제든 한 번 정도 반등은 주고 이제 그때 재차 빠질 것 같은데 일단 여기도 기준선 다 깨져 있는 상황이죠. 변동성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기준선에서 좀 막혔고요. 저항 구름간 기준선에서 좀 저항을 보였고 그래서 한번 좀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 구름이 얇아지는 요쪽 있죠. 여기서 이제 돌파가 확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빅스도 뭐 마찬가지죠. 빅스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제 되돌림 정도 기준선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니케이도 여기를 다시 돌파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볼린저도 다시 이제 타고 가던 게 내려왔기 때문에 살짝 반등하고 하루 정도 반등하고 뭐 다시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스톡스도 일단 뭐 다우랑 비슷한 모습인데 여기는 일단 전고점 돌파를 못해서 일단 돌파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한번 하고 빠질 수 있지 않겠나? 유로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생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기준선에서 걸려 있어서 뭐 사실 뭐 굳이 뭐 사실 이거는 뭐 돌파가 되면 뭐 적어도 50일이 돌파가 되면 이거는 확실히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뭐 돈을 계속 풀려고 하면서 증시를 올리고 있긴 한데 이제 이게 결국은 물가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던 거는 뭐 사실 뭐 모든 나라들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사실 지금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냐 마냐가 구름대에서 제일 큰 문제고 달러 원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1,400원대 근처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엔 돌파도 사실 할 뻔했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 구름대를 좀 넘어서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는 모습,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위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막히고 있는데 여기도 뭐 결국 저렇게 중국이 돈을 푸는 순간 위안화 방어가 점점 쉽지 않아질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WTI는 일단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여서 여기서 전환선이라도 일단 돌파되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점을 찍고 확연하게 좀 약세가 되면서 기준선하고도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국고 같은 경우 이제 여기 구름대 하단에서 요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정도를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 잭슨홀에서 저는 뭐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좀 치지 않을까. 이제 요 되돌림, 요 상승을 되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제사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요 구름대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일단 돌파를 하는지 보고 뭐 사실 이건 숏을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뭐 우리나라 10년도 사실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국고 3년은 넘어가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제 전환선을 하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할지언정 일단 추세가 이미 여기는 안 꺾였고 여기는 안 꺾였고 하는데 여기 마지막 요 가속되는 구간에선 꺾이긴 했거든요. 사실 이걸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그래서 뭐 사실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깨질 때 사실 저는 이때 팔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늦게 이제 판다라고 하면 결국 기준선 깨지면 이건 파는 게 맞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준선에서 다 버텨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확실하게 종가로 기준선을 많이 하회하면 그때 팔자 뭐 그런 마인드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도 확실히 추세가 안 좋죠. 볼린저에서 이제 이탈을 했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상대적 고점이란 여기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갈지언정 일단 볼린저를 이탈을 해서 RSI도 그렇고 뭐 그렇게 추세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물론 이제 기준선이 다 위에는 있다.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올 때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냐 못 받냐. 네, 일단 어제는 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많은 괴선이 모여있는 여기에 있다. 이제 여기서 요 구름대가 이제 돌파되면 구름대도 얇기 때문에 확연하게 무너질 수 있어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로 이게 하락이든 아니든 일단 적어도 이만큼은 되돌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나스닥 기준으로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이제 결국은 되돌림이 뭐 확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아무래도 382 정도는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최소한 이게 618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기까지 빠질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